자, 오늘도 하루 세 문제 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번, 8번, 그리고 11번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7번입니다. 7번은 다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네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근데 얘가 x는 1에서 이미 만나고 있네요. 자,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에서 만나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니까 모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완전 제곱식 형태의 모양이 그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3이기 때문에 3이고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므로 f1에 해당하는 값은 3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값이 3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한번 해보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나오고요. fx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적분하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은 2라고 나오면 맞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f2 값을 구하면 8, 4, 3, 12, 6 플러스 2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라고 나오겠네요. 자, 2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을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x축하고 1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3점짜리 중에는 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계산으로만 되진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은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양수라고 나와 있네요. a, b가. 자, 그런 상태에서 fx는 a 곱하기 코사인 bx 이 그래프의 주기가 6파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코사인 함수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자, 여기서 x값의 개수인 b로 나눠주면 이게 주기죠. 원래는 절대값 b로 나눠야 되는데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자, b는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fx를 다시 쓰면 a는 모르고요. 코사인 3분의 1x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림을 그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값이 1이 되도록 하는 a값을 설정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6파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x값이라고 하면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의 모양을 가질 건데 자, 코사인 그래프는 검은색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코사인 값이 나오는데 여기가 6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파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x값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근데 파이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가 이쯤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파이까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만나는 요 x값은 2분의 9파이가 되나요? 예, 이렇게 될 것인데 4파이보다는 조금 큰 값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파이부터 출발해서 좀 가다가 여기쯤 4파이라고 합시다. 자, 멈출 거예요. 이만큼에서.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x가 파이일 때 나오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f파이가 되는데 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자,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a가 최대값입니다. 근데 그 최대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a는 2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b랑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2와 3분의 1의 합이니까 답이 3분의 7이라고 나오면 정답입니다. 예. 자, 요 문제는요, 똑같이 3점짜리긴 한데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본 다소 내신 시험 문제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4점짜리 11번 문항입니다. 수열 문항이고요. 자, 읽어볼게요. 공차가 정수군요. 자, 등차 세열이 있고요. AN, BN이고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초항과 두 번째, 그러니까 A라는 수열의 초항과 B라는 수열의 초항의 차이는 5래요. 자, A1이 클지 B1이 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AM과 BM이 같대요. 자, AM과 BM이 같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AM이고요. 여기가 BM이에요. 같은데 M 플러스 1번 짝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B에 M 플러스 1번 짝으로 넘어갔더니 커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똑같이 뭐 예를 들면 A라는 수열은 공차가 D1이라고 하고 B라는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하면 이 말은 여기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N번 짝에서 결국에는 D2가 D1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n-1번째랑 n-1번째 b라는 수열을 크기 비교를 하면 어찌 될 것이냐? 당연히 이번에는 n-1번장이 더 클 겁니다. 적게 뺄 거니까. b라는 수열은 같은 값에서 더 많이 뺄 거니까 숫자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소관계는 이제부터 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A1과 그 다음 B1 같은 경우에는 A1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A1이 있을 거고 B1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A1이 더 큰 값이니까 여기서 A1에서 B1을 뺀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M하고 BM하고 둘이 서로 같은 값이 나왔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A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초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수가 n-1이고 공차는 아까 D1이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BM 같은 경우에는 B1이 있고요. 그 다음에 n-1이고 공차는 D2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변변 빼봅시다. 빼보면 0이죠. AM, BM은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A1-B1이라고 나오고 더하기 n-1로 묶어주면 D1 D2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데 자,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A1-B1에 해당하는 A1-B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지울게요. 요 값이 이제 얼마냐면 5거든요. 근데 요 값이 n-1과 D2-D1 값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었는데 공차가 정수인 이라는 힌트가 있었죠. 공차가 정수기 때문에 얘는 정수 빼기 정수기 때문에 정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1에 해당하는 값은 자연수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 혹은 정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거는 케이스가 1과 5 아니면 5와 1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m이 3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값이 1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어찌 될 거냐면 자, 요 값이 1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1이 5가 되고요. 자, D2-D1이 1이 되는 이렇게 곱해진 값이 되면서 결국 m이 6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D2에서 D1을 뺀 값이
1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본 결과로는 이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라는 게 뭔가, 자, 이제 이거 더 이상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어 보이니까 조금 더 문제를 읽어보면 초항부터 이제 m이 6인 거 알았죠? m이 6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9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b라는 수열의 합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봐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보면 시그마, 자, 왼쪽으로 왔어요. K는 1번부터 6번까지죠. 6번까지 BK다. 요건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이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1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B6이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B1에 해당하는 값은, 자, 요 부분,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B1에 해당하는 값은 초항에서 5를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A1-5라고 대체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6은 이게 BM이기 때문에 A6인 AM과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A6이다 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 빨간색 부분을 보세요. 어찌 써진 것과 같냐면 2분의 6 곱하기 A1 더하기 A6이다. 이렇게 써지는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5를 처리하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은 자, 여기 처음에 말한 K가 1번부터 6번까지 AK의 수열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냐? 9죠. 그리고 2분의 30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15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답인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9라는 수열의 합, AN의 여섯 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자,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 문제는 4점짜리 문항이고요. 표현들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는데 표현들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m이라는 값도 쓰고 그 다음에 공차가 누가 크다, D1, D2의 공차가 누가 얼마나 큰지가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등식을 쓰고 절대값을 쓰는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어려워 보이게 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항을 잘 이용하면 이 부분이죠. 일반항을 잘 활용하면 뭔가 내가 유의미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 문제로 돌아올게요.